맞습니다. 오랜만에 이웃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이 기득권의 수호자들 혹은 이 지지자들이 참 우상숭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누군가를 메시아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만들고 또 그것들을 추앙하는 이 박씨 분열을 그렇게 빨아제끼다가 난도질을 당하니까 또 금세 버려버리고 그 칼제비를 이제는 또 우상으로 만들어서 또 빨아제끼고 그들은 잘못한 게 없다. 다 그럴만해서 한 거지. 무조건 잘했다. 지지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지어다. 예? 정광훈이나 천공 같은 일을 보호를 하듯이 고작 0.7%로 윤석열이가 당선이 될 때도 가만히 보면은 여러 의혹들이 충분히 해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었죠. 그렇게 해서 어렵사리 당선이 됐고, 근데 그 결과들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라면은 지금 반년이 지나고 주요 보직들을 인사한 거를 한번 보십시오. 죄다 서초동의 법조계 사람들, 아니면 극우 성향에 편향된 인간들, 또 아니면 말 잘 듣는 목졸찬 개들 뿐이죠. 이 말은 이번 정부의 인사평가 기준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배신하지 않을, 나에 대한 충성심만을 본다는 거죠. 왜냐? 일단 본인 자체가 등에다가 칼을 꽂고 커왔거든. 내가 배신자고 변절자인데 누굴 믿냐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의 한동훈 편집장관이 저렇게 빠르게 커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김건희 대변인이라고 불리는 강신업 변호사나 스스로가 이들의 스승이라 자부하는 천공도 어느 정도로 밝히고 있죠.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한동훈이가 아직 완전히 우리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갑자기 대가리가 커지면은 우리 등에다 칼을 꽂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원래 약간 이렇게 사이코패스들은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아니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나의 어떤 개인적인 성공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모든 형제든 다 제껴버리는 게 얘네들 특징이라서 시간을 두고 점차 세뇌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내보내겠다는 거겠죠. 다시 오늘의 주제로 좀 돌아가서, 그러면 이 보수 집단이 그토록 증오에 마다않던 그 빨갱이나 공산당 빨갱이나 사이비들이나 하는 이런 우상숭배를 지들은 도대체 왜 하느냐. 본인들의 정치 철학이나 어떤 생각들이 확고하지 않은 일반인층들, 그들을 이것보다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별로 없거든요. 이 보수 지지자들은 철인 정치 혹은 이 세습 정치를 좋아합니다. 그것은 이 우경화 작업이 끝난 일본을 보시면 돼요. 한 사람이 9선 10선을 하고 그 아들한테 지역구를 물려줍니다. 또 그 아들은 또 다른 아들한테, 아들이 없으면 양자라도 들여서 지역구를 물려줍니다. 마치 아직도 왕정에 사는 사람들처럼 정치를 한다는 거죠. 해서 이들과 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으면 한번 대화를 해보십시오. 그들은 민주주의에 살면서 민주주의 공부가 거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심하면은 대통령을 왕에다가 비유를 하고, 줄리같이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던 여자를 국모에다가 비유를 하면서 보호를 하죠. 자,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데, 본인보다 권력이 강한 그 윗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걸 비선 실세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상관은 없는데, 아무튼 간에 이 정신적으로 컨펌받는 그 키친 캐비넷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대부분의 정책을 마치 혼자 결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사업을 해보셨거나 또 작은 조직이라도 운영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운영 철학과 지시사항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이 뭔가 오래 사용된 이 시스템을 보완하거나 또 그것을 개혁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이 문제는
그러면 이게 자꾸 업그레이드, 점점 더 좋아져야 되는데 왜 안 일어나던 문제들까지 생기냐고요. 막말로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솔직히 말해서 대가리들만 바뀌는 거지 그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사고가 생기고 그 묵묵히 그냥 하던 일만 하던 사람들이 처벌을 받냐고요. 아니 상식적으로 굴러들어온 낙하산들에게 책임을 물어야지.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저놈의 그 우상 숭배, 내가 지지하는 권력에 대해서는 무결점, 무조건 신성시해야 한다, 이러는 또라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 지금의 야당도 좀 그렇습니다. 거대 양당 체제에서 집토끼들은 잡아둘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총선을 치러야 되고 추후에 대선을 위한 여정을 밟아 나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한다면 결국엔 무당층의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당대표를 보호하고 또 한편이 돼서 싸워주는 거 매우 좋습니다. 다만 윤석열의 주변인들처럼 그저 모든 말과 행동들을 우쭈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좀 비교 대상이 좀 같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비판과 지적에 대해서 등한시를 해서는 결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연말 연초 사회생활 하시느라 다들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건강에 유념하시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4cm였습니다.